자, 이제 오늘 배울 단원이 뭐냐면 이제 통계의 첫 단원으로 일명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확률 분포 단원인데요. 확률 분포다. 자, 이 확률 분포를 일단은 우리가 배우기 전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한 기본 세팅을 조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뭘 배우냐면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주머니에 공이 1이 하나가 있고요. 2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3이 3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공을 하나를 꺼낼 거고요. 그 공에 적힌 숫자의 개수를 우리가 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 당연히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를 꺼내면 1을 꺼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2를 꺼낼 수도 있고요. 3을 꺼낼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 확률은 누가 봐도 얼마냐면 6분의 1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2를 꺼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6분의 2라 그럴 거고요. 3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6분의 3이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2가 나올 6분의 2, 3이 나올 6분의 3이라 그래서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하나씩 지금 대응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아, 저 변수 하나당 확률 하나씩 대응.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는데 결국 요거 하나당 확률들이 하나가 나오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요 값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일명 확률이 정해지는 변수라 그래서 이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거야. 확률 변수. 아, 확률이 정해지는 변수라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지금 이름을 붙일 거다. 그 중에 이름을 무슨 확률 변수냐면 일명 이산 확률 변수라 그럴 거야.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각각이 떨어져 있는 확률의 변수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 그럴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 이거를 확률 한번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 Px는 X라 그래서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하는 이 변수가 1일 때가 6분의 1, 2일 때가 6분의 2, 3일 때가 6분의 3이니까 얘를 간단하게 6분의 X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래 놓고 그 X값은 얼마다? 1이다, 2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알겠지만 우리가 얘를 보통 함수라고 부르죠. 정의역 1, 2, 3에 대응되는 함수. 그랬을 때 이 함수를 앞으로 또 뭐라 부를 거냐면 얘를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다. 그래서 해당하는 확률 변수와 이 확률의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선생님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로 한번 작성을 할 거고 요렇게 이제 표를 딱 작성을 해 보는 거야. 자, 요 변수가 x, 요게 확률 px는 x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를 딱 작성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확률 분포 표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럴 때 저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확률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 합계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우린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 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이 무엇이 있냐를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이 돼야 되니까 항상 얼마랑 얼마 사이 값이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것들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겠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확률을 구하래. 자, 예를 들어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의 2부터 3까지 확률은 2인 확률과 3인 확률을 뭐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죠. 요렇게.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앞으로 확률 질량 함수라 그럴 거야. 그래서 한번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지금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씩 실수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 그럴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1, 2, 3 그게 하나당 확률하고 대응될 때 그 변수를 확률 변수. 그럴 때 앞으로 확률의 기호를 Px는 X다 이렇게 지금 표시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변수 중에서 이름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름을 좀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산확률 변수라는 걸 부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연속확률 변수다 보니까 변수의 이름이 두 개다 보니까 이름을 따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가지수 값이 유한계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는 변수들을 이산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할 거야. 많아도 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한 개, 두 개 카운팅이 가능하면 그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다라고 할 거다. 그랬을 때 확률 분포라는 거는 좀 정의를 딱 읽어보셔야 돼요. 해당하는 이 확률 변수와 그리고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다라고 부를 거야. 확률 변수가 n개가 있고 대응하는 확률이 n개가 있으며 이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확률 분포를 어떻게 쓸 거냐면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 해당하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표에다 작성하고 밑에다가 확률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작성을 해도 되고,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의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이 한 거는 여기가 1, 2, 3이면 요게 6분의 1이에요, 6분의 2예요, 6분의 3이에요 해서 요렇게 지금 그려주면 이게 지금 그래프로 나타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뭐 이게 옛날에도 봤던 그림인가 뭐 이런 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지만 이걸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하나의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지금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해당하는 그 대응관계를 아까처럼 하나의 식으로 쓸 수가 있으면 걔를 뭐다?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확률 질량 함수는 무조건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면 돼. 첫 번째 성질은 해당하는 확률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으면서 얘를 전부 다 더했다. 그러면 그놈은 얼마다? 1이다라고 쓸 거고, 당연히 우리가 저 기호는 우리는 보통 시그마라는 기호를 알죠?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PK, I라고 할까? I는 1부터 N까지 요 놈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확률들의 지금 총 합이 1이다 라고 표시할 거야. 그래 놓고 내가 어떤 XI부터 XJ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그 대응하는 확률부터 마지막에 대응하는 확률까지를 쭉 더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하겠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확률 분포표를 보고 해당하는 확률 질량 함수 성질을 가지고 해당하는 빈칸 채우기, 맞죠?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별하기 또는 미수 구하기,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 가지고 일단 또 바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뒤쪽에 그냥 문제로 공부하러 갑시다. 한번 갑시다. 여기가 워낙 좀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다들 금방 할 겁니다. 자, 1번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가 k분의 x고 x가 1, 2, 3, 4, 5일 때 저 상수 k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저 상수 k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여기다가 첫 번째 집어넣은 px는 1이 얼마고요? k분의 1이고요. 그리고 px는 2가 얼마고요? k분의 1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px는 5, 요 놈은 당연히 얼마가 된다? k분의 5인데요. 결국에는 확률 질량 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게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고 계산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합들을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 기호를 일명 시그마라 그래서 우린 앞으로 이런 것 정도는 시그마, 해당하는 k는 1부터 K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지금 X는 1부터 5까지 해당하는 저식 K분의 X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K분의 1이니까 상수는 앞으로 빼놓고 우리 시그마 계산. X는 1부터 5가 될 거고, 다들 시그마 공식 알죠? 얼마? 2분의 5 곱하기 6이 얼마다? 1이 되겠다라고 K값을 구해줄 거다. 우리 다들 시그마 공식 안 까먹었죠? 2분의 1 N 플러스 1.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15니까 K도 얼마가 되겠다? 15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의 미지수가 나오면 가장 대표적으로 확률의 총합은 1이다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저 상수값들을 결정하면 되는 거다. 알겠죠?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자, 이제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요런 미지수 A랑 저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너무나 쉬워요. 해당하는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X가 2A보다 커나 같은 확률 구하래. 아, A부터 구할까요? A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아, 요 확률들의 총합이 얼마가 되겠다? 1이다. 그걸로 A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 확률의 총합은 몇 A가 되는 거야? 8A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 1이 될 A 구하라. 당연히 A는 8분의 1이구나.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요? PX가 2A보다 뭐할 확률?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게 2A가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지금 2배를 하게 되면 얼마? 4분의 1인데 야, 4분의 1보다 커나 같은 확률은 이 확률 변수는 얼마? 0, 1, 2, 3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이 확률은 그냥 될 수 있는 거 1인 거 그리고 2인 거 그리고 3인 거 요것들을 그냥 전부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될 거다. 따라서 당연히 이것을 각각을 직접 구해도 되겠지만 또는 뭐 요거 1에서 얼마인 것만 빼도 되겠다. 0인 것만 빼서 구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얼마? 8분의 1이 되니까 당연히 얼마다? 8분의 7이에요.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해당하는 그 변수들이 이산 확률 변수로서 4분의 1은 없으니까 요것들만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다. 뭐 계속 해볼게요. 여기는 쉬우니까 하나만 더. 자, 그 다음에도 한번 볼게요. 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이번에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내 나오는 흰 공의 개수. 당연히 나오는 흰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 수가 있겠니? 딱 꺼냈을 때 몇 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재빈아? 가장 적게는 정신 차려요. 몇 개? 0개요. 정신 차려요. 0개가 나올 수가 있겠고 또는 몇 개? 1개, 그리고 2개, 그리고 3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당한 이제 확률들을 우리가 작성해 보면 다들 배웠죠. 요 확률은 결국에는 전체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 꺼내는 3개를 꺼내는 게 전체 분모가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분자는 흰 공을 빵개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흰 공이 총 몇 개 중에 4개 중에 빵개 꺼내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검은 걸 뽑으니까 4C4. 자, 여기는 당연히 4개 중에 한 것 꺼내고 검은색은 2개. 여기는 4개 중에 이제 2개 꺼내고 검은색 공은 하나. 여기는 흰 공만 3개를 꺼낸다 라고 작성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요거의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하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확률 질량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니? 여기는 7C3분의 뭐예요? 4C 뭐가 되겠고 X가 될 거고 여기가 3C 3-X가 되겠다고 X는 0, 1, 2, 3이다 이렇게 딱 적으면 해당하는 우리가 요 확률을 뜻하는 확률 질량 함수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가까우면 구해볼까요? 당연히 7C3 얼마지? 7C3? 35. 맞죠? 다들 그걸 계산을 아직까지도 우리 현태가. 자, 35분의 1. 얘는 35분의 당연히 얼마? 3이 될 거고 얘가 35분의 6, 3, 18. 여기가 35분의 얼마가 되겠다? 4. 여기 틀렸네. 12죠. 여기 12가 되겠다. 따라서 얘를 전부 다 더하면 얘도 얼마다? 1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1번 확률 질량 함수 구하세요. 요렇게 구했고요. 자, 표와 같은 애래. 뭐 그래프까지 뭐 그릴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그래프는 여기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그리고 3인 거라 그래서 해당하는 값들이 총 4개가 나오니까 요렇게만 좀 4개를 해서 요렇게 여기가 35분의 1, 35분의 1, 그리고 여기가 35분의 12, 그리고 35분의 8, 여기가 35분의 4.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가 지금 그래프로 표현했다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나타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 2개 이상이니까 얘와 얘를 뭐 하란 얘기야? 더하란 얘기지. 확률로 적어보면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러면 얘는 2인 확률과 3인 확률을 더해주면 될 거다. 이건 뭐 간단하죠? 그래서 얼마? 35분의 얼마다? 20이에요.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밑에 문제도 한번 쭉 풀어볼게요. 모르는 것도 개별 질문하고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일단은 간단한 예시부터 한번 들어서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당연히 일단은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간단한 예시는 자, 이거부터 가볼까?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 점수를 봤는데 3번을 봤더니 70점, 80점, 100점을 맞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당하는 이 X값이 70, 80, 100은 너무 90, 100 계산해 봅시다. 90을 맞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놈의 평균을 당연히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 숫자를 더해서 얼마로 나누냐면 3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 놈의 기호를 M이라고 써요. M. 평균을. 여기가 이제 민. 맞죠? 민. 그거의 맨 앞에 약자. M.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놈을 해서 3분의 70 더하기 80 더하기 90이라고 쓴다고. 아마 다들 평균 이렇게 구하죠? 요런 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분산을 혹시 구하라 그래. 분산. 혹시 분산 기억나? 어떻게 구하는지? 분산이란 일명 편차의 제곱에서 전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돼. 편차라는 것은 값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그게 편차야. 그러니까 지금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분산의 기호는 여기서 요렇게 적거든. 그래서 읽을 때는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 읽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랑 같은 발음이야. 시그마 제곱. 그랬을 때 분산은 우리 어떻게 사냐면 70 마이너스 평균 80에서 요놈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80 마이너스 80의 제곱. 여기가 90 마이너스 80의 제곱. 얘를 3으로 나누면 얘를 분산이라고 우리가 구했을 거야. 기억나요? 분산이 이렇게 계산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요놈의 무슨 값이라고 부르냐면 루트 값이라고 불러요. 분산의 루트가 표준 편차다.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게 표준 편차였어.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개수가 일단은 하나씩 주어진 것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적이 있을 거야. 다들 혹시 기억나? 그 다음에는 요게 개수가 70점이 예를 들어 3번 쌓이고 80점이 2번 쌓이고 뭐 90점이 5번 쌓이고 그래서 일명 도수분포표라 그래서 각각의 개수까지 늘어간 표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했을 거야. 예를 들어 요놈의 아마 개수를 FI라고 썼나 니네가 옛날에? 그래서 얘는 뭐 2개, 얘는 3개, 이거 4개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다시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이번에는 70이 2개, 그리고 80이 3개, 그리고 90이 4개. 그래서 요 놈을 총 개수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총 개수니까 지금 9로 나누는 게 평균이었을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은 당연히 이 편차에서 이거 구하기 어려우니까 M의 마찬가지 제곱에 개수가 몇 개냐면 2개가 되겠고 마찬가지 80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개수가 3개가 되겠고 90에서 M을 빼고 제곱해서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얘를 9로 나누는 게 분산을 구하는 거였어. 이게 분산을 구한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알았어. 평균은 높을수록 좋아, 낮을수록 좋아? 상황마다 다르겠죠. 어떤 거는 높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낮은 게 좋을 수가 있고 분산은 클수록 좋아, 낮을수록 좋아?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뭐 이렇다라는 이게 뭘까요?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성적을 기준으로 하면 성적이 고르지 않다라는 게 분산이 크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성적이 고르다라는 게 분산이 작다라는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내 성적이 평균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분산이 당연히 클 거고 내 성적들이 평균에 몰려 있으면 분산은 작겠다라는 거야. 그럼 재빈이는 분산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아니죠. 성적이 높을수록 좋죠. 분산은 크다 작다는 이제 고르다와 고르지 않다라는 표현이지 좋은 거는 성적이 높아야겠죠. 그렇지만 분산이 클수록 성적이 고르지 않다. 분산이 작을수록 성적이 고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야. 알았죠?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확률 분포와 그걸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까 하면 엮어보자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게임 하나를 개발해서 요런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 1등은 우리가 한 번 나오고, 1등이 한 번 나오고, 1등, 그리고 2등, 그리고 여기도 3등, 그리고 등외가 있어요. 등외가 있다. 그랬을 때 1등은 10,000원을 줄 거고요. 2등은 5,000원을 줄 거고, 3등은 1,000원을 줄 거고, 등외는 0원을 줄 거야. 얘는 1장, 얘는 5장, 얘는 4장, 얘는 20장, 여기가 나머지가 75장이라 그래서 총 합계가 100장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야. 총 합계를 100장 만들자. 그래서 이런 게임을 지금 개발해 놓고 돈을 받고 싶은 거야. 이 게임을 하나당, 한 번당 얼마에 팔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내가 이득을 볼까? 그럼 당연히 뭘 먼저 계산해야 될까? 그치? 평균을 먼저 계산해야 돼. 이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얼마를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 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평균이라고 부르는 값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10,000원 곱하기 1 더하기 5,000원 곱하기 그리고 4 그리고 더하기 1,000원 곱하기 얼마? 20 그리고 0원 곱하기 75를 한 다음에 얘를 총 얼마로 나눠버려? 100으로 나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평균이라고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 평균이라는 값을 m이라고도 쓰고, 또는 우리가 저 게임을 했을 때 기대가 되는 값이라 그래서 기대값이라고도 부를 거야. 즉 평균은 기대값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용어를 해당하는 이 변수를 예를 들어 x라 둔다면, 요 놈은 x의 기대값이라 그래서 이 x라 쓸 거고,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라고 표시할 거야.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뭐 어렵진 않지, 계산이. 여기가 10,000원, 얘가 20,000원, 얘도 2만, 총 50,000원이라고. 배워놔야 돼. 50,000원을 100으로 맞죠? 500원인가요? 500원이야. 그럼 이 게임은 한 번당 500원의 기대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나는 500원보다만 조금 더 비싸게 판다면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 그러면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10,000원이 있겠고, 적은 것부터일까? 0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1,000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5,000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10,000원이 있을 거다. 그러면 해당하는 요 확률이라는 것은 x는 이번에는 여기는 100분의 얼마? 75. 여기가 100분의 그리고 20. 여기가 100분의 우리가 4. 그리고 얘가 100분의 1이라고. 야, 그랬을 때 이제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 했는데 평균이 지금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표를 가지고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라고 봤더니, 잘 봤더니 요걸로 하트 공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쪼개봤더니 해당하는 요 놈이 10,000원 곱하기 당연히 100분의 1 그리고 5,000원 곱하기 100분의 4 그리고 1,000원 곱하기 100분의 20 그리고 0원 곱하기 100분의 75더라. 이 계산은 결국엔 주어지는 확률 분포표에서 요 확률 변수와 요 확률을 곱한 것들을 일일이 뭐 하면 되겠다? 더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되겠다? 평균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를 두 개를 전부 다 곱해서 뭐 할 거다? 더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조금 더 귀찮아지겠죠? 표 적고 다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뭘 구해보자? 분산을 구해보자. 그럼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하겠니라고 하면 이제 분산의 기호를 다 눈 감고 잘 듣네. 자, VX라고 부를 거고요. 요 V는 거기 써 있어요. 베리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맨 앞에 V라고 지금 적고요. 분산. V 그냥 분산이라고 맞죠? 분 느낌이잖아. 분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얘는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구하겠어? 10,000원에서 얼마? 500원을 뺀 다음에 그 다음 뭐하고? 제곱을 하고 곱하기 결국엔 원래가 또 1을 곱해서 100 나눌 거잖아. 그럼 얘도 그냥 한 번에 뭐라고 써? 100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더하기 여기도 5,000원에다가 이거 해야 돼. 이제 너네가 좀 이따가 500원. 자, 끔찍하죠. 곱하기
자, 100분의 이게 4 해주고 더하기 1000원 빼기 얼마가 되냐면 500원에 제곱 곱하기 100분의 20 마지막으로 더하기 0 마이너스 500원에 그리고 제곱 곱하기 100분의 75를 하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뭘 구한다? 분산을 구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 분산이란 거 결국엔 뭐와 같냐면 해당하는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하고 확률들을 곱해서 전부 다 더했잖아. 맞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요 평균이란 걸 봤더니 변수에서 확률 곱해서 전부 다 더했잖아. 얘는 뭐해서?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해서 확률 곱해 다 더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평균의 의미인 거야. 근데 어떤 놈의 평균이냐면 요 놈의 평균인 거야. 변수와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의 평균이라고 되는 거야. 얘는 변수의 평균인 거고 변수랑 확률을 곱해 다 더했잖아. 얘는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해서 확률 곱해 다 더했으니까 요 값들의 평균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가 요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기호로 얘도 평균이야. 어떤 놈의?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 분산을. 기도하고 있니 다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계산해야 돼. 봐봐. 근데 이거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잖아.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을 조금은 줄여보겠다라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일단은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다시 평균은 얘 두 개 곱해서 전부 다 뭐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고 원래 분산은 해당하는 변수와 평균을 구한 거를 뺀 거에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 전부 다 더하면 되겠고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당연히 요거를 시그마 x라고 쓰고요. 얘를 분산의 루트라고 해서 계산할 거야. 그러면 평균은 구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걸로 계속 구해줘야 돼. 뭐가 나오든. 그런데 이제 분산이란 거는 이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계산만 조금 줄이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다들 이놈들 표정은.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간단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그 값이 해당하는 x1 그리고 x2 여기가 x3 자, 짠짠짠 n개가 있고요. 해당하는 여기에 px는 x라 그래서 해당하는 이 확률들이 p1 여기가 p2 여기가 p3 여기에 pn이 있다고. 자, 합계는 총 1이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뭘 구하라고? 평균을 구하라.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 평균은 자, 얘들을 전부 다 곱해서 뭐 한다? 더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기호를 쓸 수가 있죠. 그 기호를 시그마를 이용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들을 전부 다 더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확률 질량함수가 시그마로 계산이 가능한 꼴이 나오면 조금은 되게 쉬워요. 왜? 그 계산은 시그마로 처리되지만. 하지만 보통 너네가 푸는 문제들을 가까이의 값을 따르게 구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곱해서 더해주는 게 평균이다. 자, 분산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은 다시 한 번 더 쓰면 얘야 평균, 얘야. 자, 뭐라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의 평균인 거야. 그럼 얘를 이제 기호로 쓰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다. 근데 매번 이걸 계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시그마를 좀 계산을 한번 좀 해볼게. 시그마를 계산 일단은 전개를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시그마 좀 배웠으니까 전개해서 쪼갤게. 그러면 전개 쪼개면 3개로 쪼갤 수가 있겠죠. i는 1부터 n까지의 x 채윤이 시그마 다 할 줄 아니? 너 모르잖아. 이한, 너 모르잖아. 알아? 자, 시그마 쪼개면 i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중간에 n, xi, pi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마지막이 m제곱의 pi에
i는 1부터 n이라 그래서 선생님 요놈을 전개한 거를 시그마 총 3가지로 쪼갰다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랬더니 어디를 잘 보냐면 일단 여기를 잘 보자. 우리 시그마의 성질에서 i가 변수가 아닌 이 m은 전부 다 무슨 취급? 상수 취급하니까 앞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남는 걸 잘 봤더니 요 시그마에 xi, pi가 남았지. 우리 시그마 xi, pi를 뭐라고 불렀냐면 평균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요놈의 기호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m이라고 적으면 이 뒷부분이 m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얘는 m제곱이 앞으로 나오겠지. 그랬더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니까 확률들의 총합이야. 이거 우리 얼마라 그래? 1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m제곱과 m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마이너스 m제곱이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얘는 보자.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는 변수들을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서 더했지.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도 평균이 되는 거야. 어떤 놈의 평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요. 이렇게 적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뒷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평균이 2x였으니까 얘가 2x의 전체의 제곱이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 분산을 계산할 때는 원래는 변수에서 평균 빼고 제곱해서 확률 곱해다 더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것도 뭐 쉽진 않아. 해당하는 변수 1, 10, 100, 1000, 만의 제곱 곱하기 100분의 1 더하기 5000의 제곱 곱하기 100분의 4 더하기 1000의 제곱 곱하기 100분의 20 더하기 0의 제곱 곱하기 100분의 75에서 뺄 거야. 위에서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라고 하면 이 변수가 그래도 조금 숫자가 괜찮으면 계산이 할만하다라는 거야. 아까처럼 일일이 빼고 제곱해서 확률을 곱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분산을 원래는 변수에서 평균 뺀 거에 제곱해서 확률 곱해 다 더해야 되지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구할 거다.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 뺀다. 뭐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 그래서 제평평제라고 불러. 우리가 외울 때는 제평평제. 그래서 항상 우리 앞으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그래서 제평평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구하겠다라는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게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거다. 알겠죠? 그래 놓고 그렇게 열심히 구해서 앞으로 표준 편차는 여기에 뭘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거다라고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일단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노가다성이 좀 많아요. 이 문제들이. 일일이 또 문제 뭐 구해야 되냐면 평균 구하고 또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는 이 노가다를 우리가 꽤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누구나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누구나 다들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그냥 x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자, 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처럼 점수를 맞은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이게 거짓말, 이게 점수를 맞았는데 엄마한테 점수를 고지고대로 알려주기 싫은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2배를 때린 다음에 더 나쁜가? 80점을 다 빼버릴까? 어떻게 하면 좀 점수가 좋지? 최대한 점수를 90점을 100점 만들고 싶어. 나이스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도 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점수를 조작을 잘할 수가 있을까? 현태야. 잘 몰라요. 조작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애초에 안 보여드려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그냥 냅다 50점 빼고 2배 더 안 좋겠나? 여기다가 50점 빼서 2배에서 2배 한 거에 100점 빼보게 해볼까요? 더 안 좋으려나? 더 안 좋나? 더 안 좋나? 2배 하면 80점 뺄까? 80점? 자, 그래서 2배에서 80점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2배에서 80점을 하게 되면 얘는 더 안 좋나? 140에서 80 빼니까 60이 되겠고 160에 80에 얘는 그대로 80이 될 거고 얘는 얼마? 얘가 100점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바꿨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뭘 구하라 그러냐면 얘들의 다시 평균을 구하라고 한번 얘기를 해. 원래 요놈의 평균은 얼마였지? 원래 요놈의 평균은 원래 80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 변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 변수의 평균은 2x-8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요놈의 평균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요놈의 평균은 당연히 여기다가 몇 배 한 다음에 2배하고 80을 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분산도 한번 구해볼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분산을 구한다는 것은 아까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해야 돼? 아까도 했지만 70에서 얼마 빼고 80 빼고 제곱하고 80에서 80 빼고 제곱을 하고 90에서 80을 빼고 제곱을 해서 얘를 3으로 나눴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나는 이번에는 저놈의 분산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해서 마찬가지 60점에서 얼마를 뺀 다음에 60점 얼마를 빼? 요놈의 뭐? 평균이죠. 요놈의 평균이 지금 얼마였죠? 요놈의 평균이 얼마였죠? 80인가? 80이니까 제곱해. 더하기 요놈이 80 하면 별로 안 좋구나. 80에서 80을 뺀 거에 제곱에 그리고 100점에서 80을 뺀 거에 지금 제곱을 해서 3으로 나눴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값이 당연히 두 개는 뭐 하겠어? 다르겠지. 그러면 얼마큼 다르겠냐라고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해당하는 지금 평균은 결국에 이 2배 한 거랑 80 한 거에 전부 다 영향을 받아. 근데 이제 분산이란 건 뭐냐면 변수에서 다시 저놈의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는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냐면 요 80점 뺀 거는 어차피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고 여기도 2배를 다 뺀 거니까 여기서 뺐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럼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만 영향을 미치냐면 2배만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한번 봐봐. 얘랑 얘랑 차이를 보는 거야. 여기는 차이가 10인데 여기는 얼마가 돼? 20이 되겠지. 차이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차이가 몇 배? 2배가 돼. 그런데 우린 얘를 뭐 할 거야?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럼 차이는 몇 배가 되겠어? 4배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요 놈의 계산을 해보면 요 분산, 요 놈은 원래 요 분산에다가 몇 배가 되겠다? 4배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4배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여기에 그냥 뭘 씌운 거니까 루트를 씌운 거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 요게 시그마 x가 돼서 표준 편차는 그대로 2가 튕겨져 나온다라고 얘기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요 놈을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것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변수가 이렇게 변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 자, 요놈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다? A, E, X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는 요 B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A제곱에 V, X가 되겠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요놈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A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A에 시그마 X가 된다라고 앞으로 계산을 하겠다가 되는 거다. 다들 너무너무 졸리니까 증명만 한번 살짝 해줄게요. 너무 졸리니까 증명 한번 해줄게. 알았죠? 다들 너무 졸려하니까 한번 증명만 한번 해줄게요. 진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한번 증명을 해줄게요. 너무 졸리죠? 그럼 더 졸리게 해서 증명해 줄게요. 자, 요 놈을 지금 구하라는 것은 얘가 시그마 해당한 i는 1부터 n까지 더 자. a의 xi 더하기 b의
pi를 전부 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해당하는 저 변수의 확률 곱해 전부 다 더했다. 이게 당연히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당연히 시그마 공식에서 전개하게 되면은 얘를 분리가 될 거고, 그러면 요 놈은 a 앞으로 빠지고 xi 그리고 pi에 i는 1부터 n이 될 거고, 더하기, 그리고 여기 부분은 b가 상수니까 b 앞으로 나오고 뒤에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 불렀다? 평균이라 불렀고, 얘는 확률의 합이니까 얼마다? 1이 되니까 얘는 명확하게 a, ex 더하기 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계속 해볼게요. 마음대로 해. 자, 그러면 분산. 자, 분산도 내가 구해볼게. 자, 요 놈의 분산도 내가 증명해볼게. 자, 지금 요 놈은 시그마, 원래 계산은 i는 1부터 n까지의 결국엔 요게 요 변수 axi 더하기 b에서 빼야 돼. 요 놈의 뭐? 평균. 요 놈의 평균은 뭐겠어? am 더하기 b가 되겠지. 맞아요? 그 놈의 뭐? 제곱에다가 확률을 전부 다 곱했다가 되는 거야. 이게 저놈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날라가? b는 어차피 날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 뭘로 묶이겠어? a로 묶이겠지. 그리고 제곱으로 나오면 얘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a 제곱에 xi-m의 제곱에 pi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고, 해당하는 a 제곱은 상수니까 또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원래 뭐라 불렀던 놈이라, 여기 놈이 분산이었어. 변수에서 평균 뺀 거에 제곱해서 확률 곱하는 거. 그래서 이 놈이 a제곱의 분산이 되겠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에다 루트를 씌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웠냐? 평균 구하는 방법, 분산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 루트, 그리고 변수가 ax 더하기 b로 바뀌었을 때 그놈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 개념 원리 익히기까지만 풀고요. 잠깐 쉴게요. 한번 170번부터 173번까지만 한번 잠깐 풀어보고요. 한번 쉴게요. 자, 그래서 오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쭉 해볼게. 선생님도 여기 단원이 그리고 수능에도 무지하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에도 이 단원이 어렵게 나올 수도 없죠. 학교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구성은 딱 하나야. 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걸 아예 어렵게 내니까 확률 구하기가 어렵게.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여기 단원은 딱 그것만 어렵게 내지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는 단원이다. 자, 보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 첫 번째 a를 먼저 구해야겠죠. a는 확률 합이 총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0분의 2고요. 얘가 또 10분의 2니까 얘가 10분의 5, 여기가 10분의 8이니까 얘가 10분의 2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은 당연히 말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그리고 2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2로 구하면 되겠죠. 얼마야? 얼마야? 얼마에 써 있잖아. 좀 봐봐. 얼마야, 정말? 1, 이거 1이래. 그러면 이제 분산을 또 구해보자. 자,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1 맞아? 자, 제곱의 평균은 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0분의 2에 더하기 0의 제곱에 또 10분의 3 더하기 1의 제곱에 10분의 2 더하기 2의 제곱 10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 10분의 2를 구한 다음에 얼마를 빼자? 방금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서 분산을 구하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방금 구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계산 잘하니까 다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열심히 구해보면 되는 단원이다. 알았죠?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도 계속 해보자.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런 거 봅시다.
자, 흰 공 2개랑 또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러자 다음으로 봐라. 표를 작성하고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래서 마찬가지 일단은 표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자, 저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 흰 공의 개수는 당연히 또 빵개, 그리고 1개, 그리고 2개가 나올 수가 있겠고, 해당하는 요 확률들을 또 구하는 거 다들 분모는 6C2, 여기도 6C2, 얘도 6C2가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요거 빵개 나올 확률은 당연히 저거 2개 중에 빵개 나오고 4개 중에 2개 나온다. 얘는 2개 중에 하나 나오고 4개 중에 하나 나온다. 얘는 2개 중에 2개 나온다라고 구하면 되겠죠. 확률을 당연히 구해보면 얘가 얼마입니까? 15분의 얘가 6이 될 거고, 얘가 15분의 8이 될 거고, 얘가 15분의 1이 될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 평균을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마찬가지 이거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15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그리고 15분의 2 곱하기 1로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 중에 할 수 있겠다. 15분의 10, 5로 나눠서 3분의 2. 자,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제곱의 평균 여기는 어차피 빵이니까 1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8 더하기 여기가 15분의 2의 제곱 곱하기 1에서 방금 구했던 3분의 2의 제곱을 빼면은 얘가 분산이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좀 오늘 다들 좀 귀찮겠지만 얘들아 첫날이니까 다들 공식을 까먹을 때 오늘 좀 연습만 해봐요. 다들 안 까먹을 것 같지만 또 연습 안 하면 까먹으니까. 자, 그 다음 기대값.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씩 상금을 받을 거야.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 변수 x라 할 때 x의 기대값을 구하라. 또 저 x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작성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게 가장 적은 금액이니까 얼마? 40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뒤 120원, 그리고 앞 200원이 될 거다. 따라서 해당하는 또 확률을 적어보면 자, 요거는 당연히 전부 다 뒷면 4분의 1이고요. 얘는 앞 하나, 뒤 하나, 뒤 하나, 앞 하나 4분의 2가 될 거고, 마찬가지 요것도 앞 4분의 1이 되겠지. 마찬가지 기대값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요 놈을 전부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겠다. 요렇게. 됐죠?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도 자, 그 다음 문제. 이번에는 자,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y는 ax 플러스 b의 평균이 5고요. 분산이 100일 때 a 빼기 b를 구하라. 우린 저놈 보고 평균. 주어져 있는 평균은 0이고요. 해당하는 분산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나는 궁금해요. 이 y가 궁금하다. 이 y는 뭐라고요? 2의 ax 더하기 b인 건데요. 그럼 얘는 풀어보면 a 곱하기 2x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 나와 있다라고요? 5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마찬가지 나는 분산, y의 분산이 궁금해요. 얘는 분산에 ax 더하기 b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제곱으로 나와서 분산이 되는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한다? 100이다 라고 지금 문제 나와 있다. 그럼 끝났죠?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얼마고요? 0이니까 당연히 b는 5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얘가 지금 얼마? 1이니까 a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100이니까 a는 양수니까 10이 돼서 결국엔 2개를 빼서 구하면 되는 거다. 자, 계속 해볼까요? 그 다음도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랑 같을 때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저것도 결국 뭐야? 원래 저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저놈의 평균 분산 구하는 거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이거 구하자. 자, 여기가 10분의 4니까 두 개의 합 얼마? 3의 2가
10분의 얼마가 돼야겠다? 6이 돼야 되니까 A는 10분의 얼마가 되겠다? 2가 될 거다. 따라서 여기가 10분의 4가 될 거고 얘가 10분의 2가 된다라고 다들 구할 수가 있겠죠. 얘를 가지고 우리 평균하고 분산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것만 바꾸면 되니까. 당연히 평균을 구해보면 선생님 한 번에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10분의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4 더하기 결국엔 4. 어떻게 보면 원래 평균 구하듯이 구하는 게 조금 더 씩 쓰는 게 나아요. 하나씩 곱하는 것보다. 다들 그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얼마가 되겠다? 5가 돼서 얘가 당연히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구하라. 여기가 10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될 거고 여기서 방금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라는 얘기다. 이거 살짝 계산해 볼까? 해당하는 3하고 4니까 7이 될 거고요. 여기가 8이 돼서 얘가 15가 될 거고 그러면 5로 나누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4분의 6이니까 4분의 5가 될 거다. 자, 따라서 이거 가지고 우리 저거 구하래요. 지금 4x-5 그리고 v 4x-5 그러면 얘는 2x-5를 구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뭘 구하면 되겠다? 16vx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4분의 5 넣은 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들이다. 다들 뭐 손이 좀 아프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하나. 자, 2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그때 저놈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뭐라고요? 2개의 합격품이 포함되어 있는 4개 중에서 2개 꺼냈대.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가 되는 거야. 당연히 합격품의 개수는 가장 적게는 또 몇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0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개? 1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2개가 나온다. 해당하는 또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4C2분의 여기도 4C2분의 여기도 4C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합격품이 빵개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2C0에 2C가 되겠고 여기는 2C1에 2C1 여기는 2C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가 6분의 1 얘가 6분의 4 얘가 6분의 1이 될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 구하고 저거 열심히 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다들 밑에 거 이제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밑에 거 한번 다들 열심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배울 게 뭐냐면 일명 이항분포라는 거야. 이번에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뭐냐면 확률 분포의 한 종류 중에서 이번에는 그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분포를 따로 이항분포라 불러. 확률 분포 중에서 해당하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 그 분포를 이항분포로 따른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 주사위를 4번 던져볼게요. 주사위를 4번 던져.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게요.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랬을 때 요놈의 마찬가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를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가지고 또 우리 확률 분포를 원래 작성을 하죠. 확률 분포를 작성하면 당연히 나오는 횟수는 빵번이 나올 수가 있고요. 한 번이 나올 수가 있고요. 2번이 나올 수가 있고요. 3번이 나올 수가 있고요. 4번이 나올 거야. 아마 나도 아까 너네는 아마 동전 문제로 풀어본 적이 있겠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로 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로 얘는 4C0에 맞죠? 4C0에 3의 배수가 3과 6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여기가 0제곱 3분의 2의 4제곱이 될 거야. 얘는 당연히 4C1에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얘가 4C2에 3분의 1의 당연히 제곱 3분의 2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4C3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너네 아까 이거를 평균 구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열심히
다 계산해서 곱해서 다 더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 계산은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확률 분포 중에서 그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일 때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놈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던진 횟수가 4번이잖아. 그리고 요 확률이 지금 얼마였죠? 3분의 1이잖아. 그때 요놈을 앞으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B라고 적을 거고 던진 횟수 4번에다가 제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을 그래서 요렇게 적을 거야. B 4,3분의 1이다 그럴 거고 얘가 지금 독립시행률 따를 때 이항분포라고 읽을 거야. 그래서 요놈의 평균을 우리가 구해보면 아까 열심히 계산해봤죠. 얘가 3분의 4가 나와. 즉 두 개를 곱한 걸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요놈의 분산은 구해보면 다들 아까 열심히 구했죠. 얘가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로서 지금 9분의 8이 나와. 이걸 풀었으면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놈의 당연히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값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다들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답을 한번 같이 맞춰보자. 아마 너네가 푼 것 중에 동전 문제가 아까 있던데 176번이죠. 이제 176번이 있어.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일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걔는 이제 이항분포로 쓰게 되면 얘는 총 횟수가 3번 던지는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요놈의 지금 아까 평균 열심히 구해봤죠? 얘가 2분의 3이 나오고 그리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분산은 여기다가 또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3이 될 거고 얘 표준 편차가 얘가 2분의 루트 3이 나왔을 거야. 아까 계산했을 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분포 중에서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는 그것을 이항분포라 부를 거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정리해주고 증명도 해줄게요. 다들 좋아하니까 증명하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왜 또 싫어? 왜? 맨날 다 증명해주잖아. 열심히 왠지. 안 궁금해 다들 왠지? 자, 그래서 해당하는 일명 x가 이거를 따른다라는 기호라고 해요. 이렇게 물결 표시를 쓰면 얘는 x 변수가 따른다. 무슨 분포를? 이항분포를 n, p라 그래서 독립시행을 n번 시행했다라는 거 확률 p짜리를.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보면 확률 질량함수는 당연히 NCX의 P의 X제곱에 1마 P의 n-X제곱으로서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지금처럼 독립시행 확률을 따른다라고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이항분포를 평균과 분할을 다음과 같이 구하겠다라는 거다. 한 번만 좀 써줄까? 그럼 다시 이것도 확률 분포를 만약에 살짝 작성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X의 횟수가 0번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한 번 좀만 쓸게요. 한 번 쓰고 점점점 마지막에 n번. 그러면 여기가 NC0에 P의 0제곱 1마 P의 n제곱 여기가 NC1에 P의 1제곱 1마 P의 n마 1제곱 마지막이 NCn에 P의 n제곱 1마 P의 0제곱으로 나오겠죠. 여기에 PX는 X가. 그랬더니 얘를 가지고 뭘 구해보면 평균을 구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평균은 그냥 n하고 p를 곱하면 되더라. 이게 평균이 되는 거고 그대로. 그리고 분산은 구해봤더니 n 곱하기 p 1마 p가 되더라.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제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귀찮음 정도가 달라져요. 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일 때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증명만 한번 살짝 해줄게요. 자, 우리가 요게 왜 n핀지를 한번 증명을 해본다라는 것은 결국엔 얘를 전부 다 곱한 건데 얘를 선생님이 시그마로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 자, 우리 평균은 자, 시그마 선생님 R은 0부터 N까지의 지금 R 곱하기 그리고 NCR의 P의 R제곱 1마 P의 n-R제곱이라고 쓸 거야. 이게 혹시 평균인 거 알겠니? 0하고 확률 곱하고 1하고 확률 곱하고
2랑 확률 곱하고 n하고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r 곱하기 ncr이라는 것은 다들 알겠지만 ncr은 팩토리얼로 바꾸면 n팩을 두 개를 뺀 팩토리얼에 r팩인 거 다들 안 까먹었니? 그렇게 거짓말하네. 안 까먹었으면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선생님이 요 r을 여기다가 지금 나눠줄 거고요. 요 n 하나를 빼주면 n 곱하기 그리고 여기가 n-1팩에다가 여기가 n-r팩 여기가 r-1팩이라 그래서 요거 안에 약분하고 n 빼서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뭐죠? 얘는 뭐라고 읽죠? 얘는 뭐라고 읽죠? n-1 c r-1이 되는 거야. 맞아, 다들? 거짓말하네.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아래다가 지금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 집어넣은 건 무조건 얼마겠어, 값은? 0이겠지. 그럼 얘를 1부터 시작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계산은.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요 놈을 바꿨어. 요렇게 바꿨어. 그래서 여기가 n 곱하기 n-1c r- 지금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p 하나를 빼줄게. 그래서 r-1 1마 p에 n-r제곱을 이렇게 빼준 거예요. 여기까지도 뭐 끄떡끄떡 그냥 이렇게 되겠다. 그랬을 때 당연히 요 r이 변수니까 n하고 p는 전부 다 뭐가 되겠어? 상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n 곱하기 p가 앞으로 빠지고요. 뒤에 이제 시그마가 r은 1부터 n까지의 n-1c r-1 곱하기 p의 r-1제곱에 1마 p의 n-r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놈을 선생님은 쭉 써볼게. 요 놈을 쓰게 되면 n-1c 0 그리고 p의 0제곱에 1마 p의 n-1제곱 더하기 n-c 1에다가 p의 1제곱 1마 p의 n-2제곱이고 더하기 점점점 n-c 맞지 뭐지? n-1에 그리고 여기가 p에 저기 n 넣으면 n-1제곱 1마 p에 저기가 n 0제곱이 될 거야. 됐어? 혹시 다들 요거 이항 정리에 의하여 얘가 p 더하기 1마 p에 n-1제곱인 거 혹시 알겠니? 이항 정리 a 더하기 b에 n-1제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아, 이게 얼마라고? 1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만 남는다? np만 남는다. 그래서 이거는 np가 되는 거야,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냥 np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증명은 원래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못하고요. 요 정도까지만 좀 증명을 해서 나머지는 그냥 외우자.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주어진 평균은 np, 분산은 np 1마 p, 표준 편차는 루트 np 1마 p라고 얘기할 거고 마찬가지 얘도 당연히 확률 분포의 성질은 그대로 당연히 따라갈 거야. 이것도 그대로 따라간다. 왜? 얘도 확률 분포한 종류니까.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거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분산도 똑같이 그리고 마찬가지 표준 편차도 똑같이 이 계산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내용만 가지고 한번 문제들을 좀 풀어 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분 보면 평균과 분산과 이제 표준 편차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자, 바로 넘어가서요. 필수 예제 한번 10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한번 10번부터 해봅시다. 자, 그래서 10번을 해보면 자, 공을 한번 던져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러자 다음으로 봐라. 1번 얘를 이항분포꼴로 나타내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볼링을 한 번씩 던지는 것들은 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요게 결국에는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거고, 그러면 요놈의 이항포는 총 4번을 던졌고 해당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 px는 x, 얘를 구해보면 얘가 4cx에 10분의 7의 x제곱 10분의 3의 4-x제곱, x는 0, 1, 2, 3, 4다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요놈의 확률 질량함수가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뭘 구하라? 3번 이상 스트라이크 될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px가 3보다 커면 같은 확률인 독립시 확률로 px는 3과 px는 4를 더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거 확률 구하기 4c3의 10분의 7의 몇 제곱? 세제곱, 그리고 10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4c4의 여기도 10분의 7의 4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저 독립시행 확률로 구한 거가 되는 거죠. 계산은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거듭이 너무 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찬가지 이항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고요. 분산이 일 때 px는 2를 구하라는 거야. 저 n과 지금 p를 구하라는 거지 주어져 있는 요 관계들을 가지고. 자, 너무나 쉽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평균이 2고 분산이 1이고 얘가 이항포를 따른다는 것은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다? n 곱하기 p로 구할 건데 얘가 2라는 얘기고,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야? np 1마 p로 구할 건데 얘가 얼마라고요? 1이다라고 친절하게 나왔다. 그럼 얘가 얼마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우리 1마 p가 2분의 1이고 그럼 p는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n은 얼마다? 4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래요? px는 2일 확률을 구하래. 이것은 4번 중에 2번 이런 확률로, 독립시 확률로 4c2의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구하면 요게 px는 2의 확률을 구했다가 되는 거죠. 자, 다들 독립시행 확률 안 까먹었죠? ncr의 p의 r제곱, 1마 p의 n-r제곱, 알았죠? 걔를 가지고 구하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도 풀어보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들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럴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 이렇게 주사위를 18번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이고, 그러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구해본다는 것은 이항분포구나. 따라서 이 이항분포는 결국에는 횟수 18번에 6의 약수 1, 2, 3, 6이니까 4가지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수정아. 자, 그러면 요놈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 자, 평균 구하라 그래. 이제부터 평균은 그대로 얼마가 되겠다? 18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얘가 12가 될 거고, 마찬가지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구했던 평균에다가 1마 p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얘가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2다. 이렇게 이제 바로 구해주면 되겠다. 빨리 하고 쉬어야지. 자, 마찬가지.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야. 이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이때 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마찬가지. 확률이 지금 10% 0.1이고 제품 400개인데 각각은 독립시행을 따를 거니까 얘도 이항분포 해당하는 400개의 요놈이 0.1. 자, 그럼 일단 요놈의 평균과 분산을 먼저 구하라. 평균은 400 곱하기 0.1 40이 될 거고, 해당하는 분산은 여기다가 0.9를 곱해서 당연히 36이 될 거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은 2y, 얘가 2분의 3 x-5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3 2x-5를 구하세요. 얘는 당연히 여기다 40을 집어넣어서 20이니까 60이니까 55가 되겠고, 마찬가지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는 4분의 9의 vx 맞죠? 그래서 분산이 지금 36이니까 4분의 9 곱하기 36 해서 여기가 8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요놈들의 평균과 분산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했네. 자, 이제 밑에 거 한번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문제들 한번 해봅시다.